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의 농약 이야기. 오늘은 참외 흰가루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온도가 이러다 보니까 하우스 안의 육묘상의 환기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죠? 환기량을 늘리면은 흰가루 발병 위험이 높아졌고요. 온도도 좋고 자외선량도 좋아서 육묘상이나 모종칸에 환기를 안 시키고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환기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흰가루 발병도 많습니다. 많아서 육묘상에서 흰가루를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못하고 봄밭에 정식하시고 난 다음에 흰가루를 발견하셔가지고 약재 사용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보통은 흰가루 같은 경우에 육묘상에서 발견해가지고 약을 처리해야 될 경우가 생기실 거고, 두 번째로는 육묘상에서 발견을 해서 육묘상에서 약재도 처리했지만은 정식하면서 어떤 약을 좀 더 처리할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정식하고 난 다음에 정식 후라도 아직까지는 묘종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 식물에 사용할 수 있는 흰가루약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작년도에 관주해 보니까 관주 효과가 괜찮았는데 시기를 언제쯤부터 관주하는 게 맞는지, 이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차례대로 육묘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정식하면서 포기 관주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정식하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칠 수 있는 농약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관주는 언제쯤 하는 게 좋고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약이죠. 이건 뭐 육묘상에서 치셔도 되고 봄밭에 나가셔도 치죠. 일단은 육묘상에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을 권장해 드리면 시원해를 권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들은 그래도 육묘상에서는 아무리 안전한 약이더라도 반량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원해 플러스라 해서 100ml짜리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육묘상에서는 한 말에 5cc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해하시죠? 앞전에 이제 가브리오라든지 오티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분의 1량만 사용해 주십사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시온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한 마리 5cc 넣어서 육묘상에는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온해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에, 흰가루 초기에 작용을 한다거든요. 흰가루가 1단계부터 시작해서 4단계까지 변화가 되는데 이 단계쯤, 2단계쯤에 작용을 해서 이 뒤로 번지지 못하도록 강하게 억제하는 억제력이 강하거든요. 억제력이 강한 약이고 예방 효과는 물론 침입한 병균들에 대한 치료 효과도 우수하다. 잔여력도 길고 내후성도 우수하다. 병화상 억제하는 능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거는 육묘상이라든지 초기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좋은 기에 약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묘상 흰가루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로 에머넌트를 넣을 수 있거든요. 에머넌트는 같은 성분의 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에머넌트 요거 유탁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제 사용은 제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테트라코로졸이라 해서 아주 미세하게 약간의 억제력이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래 같은 경우에 너무 짜라서 이제 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용하시면 흰가루도 효과가 있고 그런 부수적인 역할도 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약은 또 특히나 무름병이라든지 탄저병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에머런트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정량이 참외에 한 마리 20ml가 정량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한 마리에 10ml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 보면은 특별한 뭐 약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약해는 예를 들어서 약해는 이력이 많으면은 쭉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주의사항에도 별거 없습니다. 그죠? 별거 없고 예방과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윤면상에서 시온에나 에머넌트를 한 마리에 시온에는 5cc, 에머넌트 같은 경우에는 10cc 넣으셔가지고 육면상에서 흰가루 보이면 이걸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정식할 때 흰가루 예방으로 폭염을 주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느냐 하면 족토마가 가장 안전합니다. 족토마 같은 경우에 한 개에 30말, 뭐 20말, 요 정도로 한 봉지 고래통 하나에 한 개 정도 넣으셔가지고 폭염을 주실 때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30말이나 요래 하시면은 하우스 한 3동 정도 폭염을 주시거든요. 그죠? 육묘상에서 흰가루를 발견하고 정식할 때 그냥 정식하기는 좀 그렇고 뭐 할 게 없느냐 그러면 적토마 같은 거 정식하고 난 다음에, 정식하는 날은 처음에 그냥 맹물로 주잖아요. 그죠? 그냥 맹물 아무것도 안 맹물로 폭염을 주시고 둘째 날이나 셋째 날쯤에 폭염을 주실 거잖아요. 그죠? 그때 적토마 사용해 가지고 주시면 흰가루에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토마 특징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약해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사항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되겠죠. 그죠? 시온의 플러스 에머넌트 세나리 같은 경우에는 부직포를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상관없이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부직포를 드러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잎이 좀 강해졌을 때 사용하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육매상에서는 시온의 플러스나 에머넌트나 세나리 유제를 반으로 사용했지만은
정식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정량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정식하고 난 다음에 농약을 정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지만은 이 농약 태웠는 이 한 마리라는 물 있잖아요. 그죠? 하우스 2동 이상 처리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마리의 정량의 물을 태웠어요. 한 동에 막 너무 많이 친다든지 그러시면은 약해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으니까 한 마리의 물을 하우스 2동 이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다. 하우스 10동을 지면 물 단말 가지고 10동에 치주십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10동 짓는데 물 10말 가지고 다 치시면 양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릴 때는 아직까지 정식하고 난 다음에 한 40일 정도는 30에서 40일 정도는 작물체가 커가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뿌리를 받고 정상적인 활착이 되는 기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좀 조심해서 사용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시오네라든지 에머넌트라든지 세나리 같은 게 좋은데 정량으로 사용해 주시되 한 말 가지고 2동 이상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부직포 덜어내고 난 다음에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3월 정도 되면 사실은 잎이 어느 정도 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후에 이제 관주하는 방법, 작년에 머큐리 많이 관주했잖아요. 그죠? 머큐리 관주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식 후 바로 넣지 마시고요. 50일 이후 정도에 사용해 주시면은 관주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정식하자마자 바로 관주를 넣어주시는 거는 사실은 무리가 있고, 정식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뿌리 활착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새순들이라든지 모든 게 어느 정도는 유미기를 좀 벗어났을 때, 그래서 정식하고 한 50일 이후부터는 관주를 넣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작년도에도 머큐리 관주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흰가루 많기 때문에 관주를 잘 이용하시면 농사 지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머큐리는 뭐 얼마든지 제가 오랫동안 설명드리기 때문에 침달성이 우수해서 연약한 잎에는 약해 증상처럼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 시기가 지나면 사실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관주했을 때의 효과도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참외 흰가루병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참외 흰가루병이 육묘상에서 발견되었을 때 육묘상에서 칠 수 있는 약, 그죠? 시오네라든지 에머넌트. 그 다음에 정식했을 때 이제 포기물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뭐 있느냐. 그럼 적토마 같은 거 안전하게 한 30마리 한 봉지 정도 넣으셔가지고 포기물 주시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식하고 난 다음에 사용할 약은 뭐가 있느냐.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오네나 에머넌트, 그 다음에 세나리 이런 약들이 있는, 정식하고 난 다음에는 정량을 사용해 주시되 이 정량을 한 말 가지고 2동 이상 사용해 주십사. 그죠?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관주는 정식하고 50일 후부터 사용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내년에 흰가루약이 하나 더 나오긴 나오거든요. 신제품이 나옵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뭐 판매 가격이라든지 또는 흰가루약, 새로 나오는 흰가루약의 성분이라든지 뭐 그런 자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수된 게 없어서 성분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저희가 입수가 되면 저희한테로 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농가분들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흰가루병에 발병이 많을 거예요. 발병이 많지만은 작년도에 한번 관주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관주와 또 새로운 약이 어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약을 병행해서 방제를 해주시면 큰 무리 없이 또 방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흰가루병이 육묘상이라든지 왔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육묘상에서는 왔으면 육묘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사용해 주시고, 또 정식하면서 포기물 줄 때도 사용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적통마다 해주시면 되고, 그죠? 그 정식 후에는 약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정량으로 한 마리에 2동 이상 사용해 주시면서 한 50일 지나면 관주 처리 같이 해주시고, 또 새로운 약이 나오면 새로운 약을 접목해서 같이 방제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기 때문에 문의하실 거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외 흰가루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